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존 C. 맥스웰 지음, 이혜경 옮김, 니케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매일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한 쪽씩 읽을 수 있도록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싣고 있는데요.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 살다 보면요,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나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모든 것이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대담하게 뭔가를 시도하면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해도 역시 실패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험을 시도하고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항상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데요. 학습 능력이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배울 것은 많다라는 태도이며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역경을 혜택으로 바꿀 수 있고요. 험난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줍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이 배우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요, 배운다인데요. 그렇다고 같은 실수를 두세 번 반복한다면요, 거기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이전의 선배들이 범했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능력은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가치를 발휘합니다. 배우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긍정적 사고와 열의도 중요한데요. 실수했을 때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어하지도 말고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아까운 비용을 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 임무에 집중하고 더욱 전진해야 하는데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요.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가 핵심입니다.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요. 현재에서 배우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요. 열이란 문제를 느끼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열의가 합쳐져서 우리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또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요.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자신의 기술을 완벽해질 때까지 갈고 닦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을 하는 게 좋고요. 기술을 연마하면 할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달라져야 할 것들 또한 많이 생길 것인데요. 그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것인가 하고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에서 안주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요,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인데요.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섹스피어는요, 벌침이 두려워서 벌집을 피하는 자는 꿀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작은 발전을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을 막아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는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다른 이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시각을 개발하고 싶다면요, 먼저 자기만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편협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자기만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가보고 자기가 잘 모르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자아는 문 앞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을 자아가 강하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적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면요, 결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취감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성취감을 얻는 데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고 초조해 합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건전한 인간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건전한 인간관계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는 오늘입니다.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을 간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의 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요, 출발지는 바꿀 수 없지만 가는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태도는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요, 바로 자신의 내면입니다. 이는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해야 하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숙제를 할 것인지, 텔레비전을 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 어떤 친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하고 또 고등학교를 마칠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할지 누구와 결혼하고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지 선택합니다. 살아갈수록 선택해야 할 것들은 더욱 많아지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냉정하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고 반대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다음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인가? 당신의 상사는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사람인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할 때 대화가 잘 되는가 아니면 싸움으로 끝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타입인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든 터놓고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누구였나? 누군가 내 생각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내가 잘못한 일을 누군가가 정면으로 들고 나왔던 때는 그게 제법 오래전이었다면 나는 그다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친근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박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좋은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 이상인데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은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능력이 숙련된 수준에 도달하면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기타에 대해서, 또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열정이 되살아나고 또 새로운 기술과 식견을 얻게 되고요. 그것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효과적인 만남의 비결은요, 경청입니다. 경청을 통해서요, 훌륭한 리더의 위대한 점을 직접 배울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라. 리더십의 모든 것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하찮게 여기면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용하는 것 두 가지인데요. 자기는 남들을 돕지 않으면서 남들이 자기를 도와주길 바란다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요,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감명받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격체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남들이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한 공명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요, 스스로가 목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싶다면요, 무엇보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마음씨도 착하고 베풀려는 마음도 있지만요,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전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경험하면요, 자기 자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자기 자신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성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접착제인 동시에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직업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상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할 때를 봐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음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요. 능력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자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에 따르는 행동, 그리고 행동에 따르는 말들, 이 모든 것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한다면요. 조만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감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 내면에서는요. 믿음도 생기고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내 안의 주인이 될지는요.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이 두 감정은요, 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데요. 두려움을 극복할 궁극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하고요. 가십거리나 부정적인 뉴스, 공포 영화 같은 것들로 두려움에 자양분을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고요.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믿음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요.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겁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요. 일단 저질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도의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하는데요. 두려운 생각이 들면요. 그것을 정지가 아닌 출발 신호로, 또 포기하라가 아닌 더 힘껏 싸워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강점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밖에서도요, 자신과 같은 강점을 지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어울리고 또 배우들은 배우들끼리 결혼도 하고 기업가들은요, 다른 기업가들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는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요, 자신이 속한 세계가 너무 좁아지고 사고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창조적인 유형이라면요, 나가서 분석적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과 상반되는 강점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들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그들에 대해 좀 더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험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먼저 벼랑 끝으로 가야만 합니다. 기회를 잡고 싶다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싶다면요, 실패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삶을 택해야 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실패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택했던 안전한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막는 장애물 중에는요, 과정을 생략하고 지름길을 택하려는 욕구도 포함되는데요,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요, 꼭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요, 자기 수양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요, 성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순간들은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특별해집니다. 평범한 날들은 우리가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서 평범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특별해집니다. 평범한 관계도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요,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고요. 별 볼 일 없는 행사도 창의력으로 양념을 해주면요, 뭔가 특별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편견은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싶다면요. 머리와 가슴에 존재하는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만 언제 어디서든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는 와중에도요,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목적 의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생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면요,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감각이 뇌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어느 정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먼저 강한 의욕을 지닌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져야 하고요.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목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목표 달성을 통해 얻은 보상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진실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진실성은 개인적 이득보다 인격을, 물건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성김을, 편의성보다 원칙을, 그 순간보다 장기적 관점에 비중을 둡니다. 인격은 사소한 순간에 형성됩니다. 도덕적 원칙을 깨뜨릴 때마다 진실성의 기반에 작은 금이 생깁니다. 게다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진실성을 잃지 않고 행동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격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실체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 소홀히 했던 것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면요, 골마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요. 진실성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요, 자신을 완전히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능력을 확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다면요, 결코 자신을 방전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배터리를 재충전하면서 일을 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요, 내가 아직도 뭔가 가슴 벅찬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거나 미래가 아닌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면요, 성장이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없이 하루를 보낸다면요, 자신을 향상시키고 다른 이들을 성장시킬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조금 더 변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변화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개선을 원하기는 하지만요, 일상을 바꾸라고 하면요, 저항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훈련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요.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법과 추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벗어날 만큼만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새로운 일을 통해 다른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하고요. 이때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변화를요,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느라 당장 치러야 할 대가를 겁내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금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언젠가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극복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경솔하게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다음 전략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마무리 짓는다. 계획에 순서를 매긴다.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실패를 환영한다. 인격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간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한다.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한다. 굳은 각오로 계획에 따라 일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꿈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매일 한쪽씩 읽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